여기는 지린성 지린시 송화강 옆에 있는 무송도라는 관광지입니다. 표를 사야 입장 가능한 곳인데 전날 밤 10시에 도착하면서 얼떨결에 무료로 관광지 내부까지 들어갔습니다. 무송도는 장춘에서 동쪽으로 140km, 지린시에서 서북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겨울철에 무송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이날은 무송이 별로 생기지 않아서 잠깐 보고 지린시 근처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지린시 내에서 멀지 않은 왈린스라는 무료 관광지입니다. 이곳은 무송도에서 상류 쪽으로 5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왈린스는 무송을 품은 나무가지가 많은 것을 표현하는 뜻인데 복음으로는 만려운사입니다. 이른 아침에 추운 날씨에도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지린시 송화강 유역에 무송이 많은 이유는 근처에 댐이 하나 있고 물을 매일 방류하면서 물 흐름도 빠르고 수온도 섭씨 4도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겨울철에 아무 때나 와도 무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날 만려운사에 무송이 두껍게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송도로 돌아가서 다음날 아침을 기대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영하 18도 되는 밤에 카라반에서 자려는데 히터가 고장나서 문이 다 얼었습니다. 그나마 전기장판과 핫팩 그리고 침낭 2개와 이불이 2개 있어서 히터가 없이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무송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맞은편에 한툰촌이라는 마을을 구경했습니다. 한툰촌의 무송은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아름답지는 못해도 이 정도면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송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22도 사이, 그리고 바람이 약간 불고 습도가 높거나 안개가 껴야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린시를 떠난 후에는 하얼빈으로 갔습니다. 하얼빈에 여러 번 갔어도 한 번도 못 본 일본군 731 부대 만에 최정 진열관을 갔더니 예약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했습니다. 3일 내로는 예약이 다 차서 관람을 포기하였습니다. 소피아 성당 광장에 갔더니 관광객이 엄청 많습니다. 소피아 성당은 러시아가 하얼빈을 점령후 고향을 떠난 병사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1907년에 짓고 1923년에 재건한 건물입니다. 여기는 하얼빈에서 제일 번화한 중앙대가입니다. 추운데 왜 고생하며 놀러 다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하얼빈은 겨울이 성수기입니다. 요즘 SNS에서 하얼빈이 뜨면서 남방 사람들이 눈보러 많이 갑니다. 하얼빈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빙설대세계는 입장료가 하나로 6만원 정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500m짜리 미끄럼 타기를 체험하려면 5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끊었던 티켓을 환불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하얼빈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마트가 크지는 않아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초밥도 있습니다. 이 마트의 절반 구역은 이케아처럼 일반 통행으로 다녀야 합니다. 입구 근처에 진열한 물건을 카트에 담지 않았다가 나중에 생각나서 돌아가서 담으려면 너무 불편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지만 마트에 장 보러 간 사람은 많습니다. 라면과 냉동 만두를 샀습니다. 중국도 요즘 대형 마트에서는 셀프 계산대가 많아졌습니다.
请扫描商品，然 장을 보고 도착한 곳은 하얼빈에서 250km 떨어진 중국 설량이라는 마을입니다. 해발 1000m 정도 되는 산속의 마을인데 매표소에서 키우는 개가 너무 불쌍합니다. 영하 20도인 날씨에도 실내에 못 들어가고 밖에 묵고뒀습니다. 밤에는 제 차에 있던 사료를 좀 줬습니다. 매표소에서 마을 안에까지는 셔틀버스를 타고 2km 정도 이동해야 합니다. 입장료는 115원이고 보수 이용료는 왕복 15원이므로 총 130원입니다. 여기가 바로 중국 설량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동네가 논란이 많은 동네입니다. 숙박비가 하루 한 30만 원 이상 합니다. 뭐 바가지라 막 하는데 이게 뭐 산철 장사니까요. 뭐 저는 이해는 됩니다. 뭐 좀 비싸면 숙박 안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도시랑 거리가 좀 멀어서 구경하고 시내로 가서 숙박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건 아닌데 눈길이다 보니까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천천히 가야 하니까. 모든 게 비싸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유는 이런 설경을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는 관광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을 안에 있는 순록원입니다. 난간 밖에서 보는 건 무료이지만 들어가서 같이 사진 찍으려면 사료값 명목으로 1인당 30위안씩 내야 합니다. 순록이 끄는 썰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남방에서 온 아줌마들은 신이 났습니다. 지붕 위에 눈이 두껍게 쌓여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보석 같아서 버섯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구경하다 추우면 전시관에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간혹 출몰하는 동북호인데 한국에서는 백두산호랑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여기는 옷을 빌려 입어서 사진 찍는 공간입니다. 사진 찍어주기도 하죠. 이거는 뚱리라고 하는 냉동배입니다. 뚱리라는 냉동한 배는 동북 사람이 즐겨 먹는 과일인데 일반 배를 냉동했다가 겨울에 녹여서 먹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변에 조선족이 많았던 곳이기에 한복 대여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설양을 해이룽장성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원래는 지린성 연변조선 족자치구에 속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촬영했던 영화나 드라마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装比较精致一些啊。 냉동 과일입니다. 거리의 썰매로 짐을 나르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 방향으로 가봤습니다. 식당이나 민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배달 왔는데 마을에는 못 들어가고 주차장에 짐을 내리면 주문자들이 나와서 썰매에 실어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자 각지에서 놀러온 관광객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광등성 등 남방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 온 관광객도 많습니다. 푸드코트도 있는데 가격은 도시의 3배이지만 양이 적어서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전에 시집가는 전통 모습을 보여주는 퍼레이드도 해줍니다. 여기는 워낙에 북쪽이라서 겨울철에는 오후 4시면 날이 어두워집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등불이 하나 둘씩 켜지면서 야경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끼리 서로 주고받던 엽서 속의 풍경과 똑같습니다. 동화 속의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차박하고 다음날 아침에 연길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